저희가 재택근무라는 키워드를 한국 사회에서 활발히 바라본 건 작년도 1, 4분기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재택근무는 거의 없었어요. 재밌는 거는 이걸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상호 간의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되었어요. 실시간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해?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관리를 맡고 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은 자꾸 각자의 직원분들이 어떤 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사실상 그거는 나중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까지도 챙기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신저를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해? 계속해서 일하는데요. 이제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넵 나왔다는 거예요. 넵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 하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에 키보드에 입력을 덜 하고 있으면 5분만 지나면 메신저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원래는 초록색이었는데 그 다음에 15분 이상 입력 안 하면 이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관리자라고 믿고 있는 스스로가 뭘 하시냐면 그 스테이터스 바뀌는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분 지난 동안 일을 안 했네? 이분이 좀 쉬고 있나? 근무 태만. 직원분들, 그러니까 감시를 받고 있는 역할인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앱을 깔았는데 이름이 자리 안 비움이라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흔들어주는 앱을 깔았다는 얘기예요. 그쯤 되면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나 그런 앱을 까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상호 신뢰가 없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결과에 대한 어떤 검증 체계가 아니라 시간을 파는 것처럼 과정에 대한 부분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의 어떤 수준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지금 협업 툴들이 나왔는데 각자가 하는 업무의 과정을 기록하고 각자가 수정한 부분들을 전부 다 체록하는 형태의 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프로젝트 했다면 어디까지 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날 어떤 분이 만든 예쁜 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 위에 상급자인 분한테 화요일 날 올려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박 과장님한테 금요일 날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3일간 묵혀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박 과장님은 그 김 부장님한테 드리고 사모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통상 지금까지는 이거였어요. 사모님이 보시기에 김 부장님 참 일을 잘하시네. 역시 3팀이 최고 이랬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지금 그렇지 않고 뭐가 나오냐면 이건 첫날 만드신 분이 만든 거를 하나도 안 고치고 무려 5일간 후에 나한테 준 거네? 그러면 첫날 만든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네? 오히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전체 업무에 대한 어떤 딜레이를 만들었고 지연을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전부 다 프리 라이딩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걸 인식하겠다는 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해야 돼요. 이제는 각자가 했던 일들이 전부 다 결과가 남는 것이 아니라 과정까지 남게 되면서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한 보상 체계까지도 이제는 재산정해달라는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공정함에 대한 이슈들이에요.